자, 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과제 8번. 8번 보니까 x는 마이너스 2의 다음 시계값이 가장 큰 거. 자, 뭐 하라고 그랬지? 각각 대입해주면 된다고 그랬지? 대입이라는 건 뭐라고 해서 대신 입력해주는 거예요. 문자 대신에. 1번 보자. x제곱 마이너스 x가 되니까 요 x 자리에 뭐를 대입하는 거라고? 마이너스 2. 그럼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순간 선생님이 음수를 대입할 때 뭐하라고 그래서? 음수가 방식을 대입할 때 항상 가로를 꼭 써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x 대신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대입해야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1을 두 번 곱했으니까 4가 될 거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거니까 플러스 2가 돼서 6이라고 써줘야 되겠지? 자, 두 번째 x분의 3이라고 했는데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2 집어넣습니다. 음수야. 맞아? 음수. 일단 얘는 제외시켜야지. 가장 큰 걸 물어봤잖아. 자, 3번. x의 제곱이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를 제곱하나 4가 나올 거야. 얘도 6보다는 작아. 4번. 마이너스의 x다. 마이너스의 x 대신에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2가 나와서 얘도 제외돼. 5번. 2x 마이너스 1. 어때? x 대신에 마이너스 2 대입하고 마이너스 1 둘이 곱하니까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1 뭐니? 음수. 큰 거는 1번이 되셔야 되겠지? 자, 9번 문제 보니까 뺄셈식을 물어봤단 말이야. 뺄셈식을 물어봤어. 어떤 식으로 돼 있냐? 여기 0 여기 마이너스 4 여기 2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마이너스 4까지 간 거고 그 다음에 0에서 2까지 된 거고 0에서 마이너스 4까지 이렇게 간 거야.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건 뭐가 되는 거야? 이 길이. 얘들아 어느 쪽으로 갔어? 왼쪽이면은 부호가 뭐지?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최종 결론이 얘는 마이너스 6이 나왔다는 거야. 그 다음 여기 0에서부터 2까지 오른쪽으로 갔네? 플러스 2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간 거는 뭐가 된 거야? 마이너스 4가 된 거야. 맞아? 그러면 우리 이거 뺄셈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결론이 뭐가 나오냐 이거야. 마이너스 6에다가 오른쪽으로 이만큼 갔더니 결론 마이너스 4가 됐다는 거야. 이해됐니?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와줘야 돼. 맞아? 그 다음 플러스 2 우리 식을 찾아야 되니까 바로 해주고 여기에 뺄셈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부호가 뭐가 있어야 돼? 마이너스가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 이 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결국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니? 플러스 6이라고 써주면 되겠지? 왜? 이 마이너스 6이라는 값은 오른쪽으로 6칸만큼 가야 되는데 이 부호가 결정하는 요소가 뭐라고 그랬어? 그 방향에 반대로 가라고 그랬었잖아. 이해됐니? 그래서 이 부분을 찾아주면 되는 거야. 몇 번이니? 5번이 정답이 됩니다. 17번 문제 보니까 약수의 개수를 dx라고 하는데 약수 개수를 dx라고 약속을 했어. 자, dx 나누기 do 는 d49가 됐다. 자, 그러면 요거 5의 약수의 개수는 몇 개니? 1과 5 두 개. 맞아? 그러면 49의 약수의 개수는 몇 개니? 1, 7, 49. 맞아?
10으로 쓰면 어떻게 되겠니? dx 나누기 2는 3 이렇게 됐다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러면 내 식으로 다시 나타내볼까? dx 곱하기로 바꾸면 역수가 된다고 그랬지? 3.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었던 게 뭐야? 등식의 성질. 여기다가 우리 dx를 알기 위해서 곱하기 뭘 하면 돼? 2를 양쪽에다가 해주면 2하고 분모에 있는 이 약분돼 버린단 말이야. 따라서 dx가 뭐라는 얘기야? 6이 나온 거야. 6.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뭘까? 약수의 개수가 6개인 수 중에 가장 작은 걸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약수 개수는 누가 판단한다고 했지? 지수가 판단한다고 그랬었지. 맞니? 어떤 지수에다가 1을 더하고 어떤 지수에다가 1을 더했더니 6이 나왔다는 거거든.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몇이어야 돼, 우리? 2에다가 1 하면 되겠지? 그럼 이 제곱은 누구고 이 1은 누굴까? 가장 작은 걸 물어봤으니 2의 제곱에다가 3의 1제곱이라고 하면 되겠네. 소수 중에 가장 작은 게 2잖아요. 이해됐어? 그럼 이거 약수의 개수가 몇 개 되는 거야? 3이 6개가 되고 가장 작은 건 결국 10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자, 19번.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여기가 120m 이렇게가 72m가 있어요. 근데 여기 나무 한 그루, 여기도 나무 한 그루, 여기도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요 사이에 일정한 간격으로 장미 꽃을 심으려고 한대. 근데 뭘 물어봤는지 잘 봐봐. 문제가 최소한 몇 그루인가? 최소한 몇 그루냐라는 말은 최소한이 무슨 말인 거야? 얼마만큼 아무리 못해도 어느 정도만큼은 적어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이 말인 거잖아. 그러면 가장 적으려면 얘들아 장미꽃을 여기 촘촘하게 이렇게 하면 장미꽃이 많아져 적어져? 엄청 많아질 거 아니야. 이 말의 의미는 일정한 간격으로 가되 최대한 넓히라는 거야. 공간을 최대한 넓혀줘야 된단 말이지. 이해됐니? 이 간격을 가장 넓힐 수 있는 그 미터가 몇 미터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거 x미터라고 얘기한다면 여기도 같은 일정이니까 x미터는 돼야 되겠지. 그러면 얘들아 이 x라는 건 결국 120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약수가 되는 거지. x는 120의 약수, x는 72에도 약수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최대한 간격을 어떻게 해야 돼? 넓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최대 공약수 문제인 거란 말이야. 최소한이라고 들어가지고 최소 공배수 구하지 말라고. 이 문제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120m와 72m의 최대 공약수는 6, 20, 12, 4, 5, 3. 더 이상 약분이 안 되기 때문에 곱하면 얘가 뭐가 된 거야? 최대 공약수. 그러니까 최대한 24m씩 이격시키면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120 나누기 24면 몇 칸 나오니? 5칸이 나올 거란 말이야. 자, 봐봐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맞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71을 24로 나누면 3칸이 되겠지? 그럼 내가 표시한 얘네들이 뭔 거니? 나오는 거야. 얘가 나오는 거고, 장미 거. 이해됐어? 그럼 몇 개야? 6개가 돼야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자, 20번 문제 볼까? 20번에 자연수 A라는 녀석이 있는데 2의 제곱, 3의 세제곱, 7. 이거의 약수 중에
약수 중에서 6의 배수를 물어봤단 말이야, 얘들아. 6의 배수의 개수를 물어봤어. 중요한 건 뭐냐면 6의 배수여야 된다는 얘기야. 6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반드시 뭘 가지고 있어야 되겠니? 소인수 중에서 2와 3은 한 개씩 무조건 가져야 한다는 거. 이해됐니? 무조건 하나씩 가져야 돼. 그런데 약수의 개수는 누가 판단한다고 그랬어? 지수가 판단한다고 그랬단 말이야. 맞지? 맞습니까? 쟤네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6의 배수라는 건 뭐와 뭐를 2와 3을 한 개씩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말로 또 얘기하면 6의 배수라는 거는 결국은 2 곱하기 3 하나 가지고 있지. 그럼 여기에다가 곱하기 이 네모에는 어떤 수가 들어가더라도 다 6의 배수가 될 거란 말이야. 여기 5가 들어가도 6의 배수야. 맞아? 그런데 여기는 5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5는 배제시켜야 된다는 거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우리는 요 A-라는 녀석을 뭐라고 쓸 거냐면 6의 배수가 되기 위한 최상의 조건 2와 3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이미 가지고 있어. 그럼 여기는 어떤 수가 들어가도 6의 배수인 거야. 맞아? 조금만 더 집중해봐. 그럼 2 하나 3 하나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지수가 어떻게 되겠어? 1로 돼야 될 거고 여기에서는 지수가 뭐가 되겠어? 2로 되겠지.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뭔가 수가 들어가면 무조건 6의 배수가 될 텐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뭐겠니? 얘네들인 거야. 얘네들 중에 어떤 수가 들어가도 다 6의 배수가 되겠지.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기 2 하나 들어가도 돼. 여기 3 두 개 들어가도 돼. 여기 4 하나에 7 하나 들어가도 돼.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결국 이거에 뭐가 되는 거야? 약수의 개수가 되는 거지. 이거의 약수의 개수가 결국 6의 배수의 개수가 되는 거지. 결국 이거의 약수의 개수는 몇 개니? 2 곱하기 3 곱하기 2 맞습니까? 하나씩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 나와서 6의 배수는 몇 개? 12개가 되는 거야. 만약 6의 배수가 아니라 21의 배수를 물어봤다고 치자고 얘들아. 21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B-라는 녀석을 21의 배수는 뭐야? 3과 7을 반드시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3과 7을 가지고 있어. 여기에다가 어떤 수를 더하더라도 곱하더라도 뭐가 돼? 다 21의 배수가 되겠지. 그런데 최초에 가지고 있었던 지수들은 뭐였냐면 여기 2였고 여기 3이었고 여기 1이라는 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내가 뭐를 하나씩 뺐어? 3과 7을 하나씩 빼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 하나 빼. 요거 하나 빼는 순간 7을 없애버려야 되겠지. 요거 하나 빼. 3의 제곱이 되겠지. 여기에 어떤 수가 다 들어가도 7의 배수가 21의 배수가 될 텐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결국 얘의 약수들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몇 개여야 돼? 3 곱하기 3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9개가 정답이 된다. 무슨 문제 알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이 녀석인데 조금 더 활동을 해주셔서 되는데 한번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해볼까? 함, 차수. 그다음 또 뭐 배웠어? 동, 유, 함. 맞지? 그다음 또 뭐에 대해서 배웠지? 개수? 개수. 그렇지. 그다음 항중에 상수함이라는 것도 배웠어. 맞아? 네. 자, 한번 우리 읽어보자고. 함이라는 거는 부분을 누가 한다고 그랬지? 더함이나
셀이나 얘가 항을 구분한다고 했고 하나의 항이라는 것은 하나의 항이라는 녀석은 결국 수와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걸 하나의 항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하나의 항. 예를 들어서 이 A, B, C, D 항 몇 개야? 한 개야, 한 개. 수와 문자로 곱으로 이루어진 걸 하나의 항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여기다 플러스 3x라고 얘기한다면 항이 몇 개인 거야? 두 개가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 이 문자들 반드시 분자에 있는 형태가 돼야 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분모가 어느 상태가 돼야 돼? 1인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야. 얘들아, 이 문자 A라는 문자의 분모는 뭔 거야? 1이야 다. 1. 이해됐어? 그래서 조심할 게 뭐라고? 뭐 x분의 1, ab분의 1. 이것도 더하다. 그러면 항이 하나, 두 개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라고. 알겠지? 이거는 뭐가 아니다? 항이 아니다. 우리 이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 유리식. 유리항? 항 아니라고. 항이 아니라고요. 자, 차수는 뭐라고 그랬어? 지수. 지수가 결국 차수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떤 문자들로 이루어진 식에서 지수가 가장 큰 수가 결국 그 문자식의 차수를 결정하는 거다. 예를 들어서 2x 제곱 플러스 x라고 있다면 얘는 몇 차식? 2차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 이 2라는 것 때문에. 동량은 뭐라고 그랬지? 종류가 같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 문자가 같은 놈들이 다 있는 거야. 조금이라도 다르면 동량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2x에다가 3x를 더하라 라는 얘기, 항상 이 문제를 접근할 때는 뭘 이용하라고 그랬어?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활용해야 된다고. 그게 너희들이 이제 체득이 되고 체화가 되면 눈으로 봐도 바로 계산이 가능한 거란 말이야. 뭘 생각해야 된다고? 분배 법칙. 분배 법칙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여기다 정리해 볼까요? x 곱하기 a 플러스 b 하면 얘들아 이거 한 몇 개인 거야? 두 개인 거야. 덧셈이 있지? 하나 있지? 양쪽으로 하나씩 있다 이거야. 알겠어? 그런데 여기 곱셈이니까 이렇게 한번 해주는 게 분배 법칙이잖아. 한번 써볼까? a 곱하기 x, b 곱하기 x 이렇게 쓰겠지 분배 법칙을. 얘들아 이렇게 가는 걸 분배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이렇게 가는 것도 우리는 분배 법칙의 하나야. 지금 이런 것만 써왔단 말이야. 이렇게도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니? 얘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x라는 녀석이 뭐였어? 두 개의 항에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x란 말이야. 그럼 x를 우리가 이렇게 뺐다라고 얘기하면 이 안에는 뭐만 남았어? a 플러스 b만 써주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주면 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x란 말이야. 그 x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써주니까 2 플러스 3이 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결론은 뭐야? 5x라고 나오게 되는 거라고. 알겠니? 근데 만약에 2x 플러스 3a라고 써버리면 얘는 더 이상 계산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야. 왜? 공통적으로 이 바깥으로 빼줄 수 있는 애가 없어요. 이 이상의 계산은
없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동류항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계산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개수는 뭐라고 했어? 문자 앞에 있는 수가 개수인 거야. 자, 마이너스 x 써 있으면 유진아, x 앞에 있는 수가 뭐야? 뭐가 있는 거야, x 앞에? 빼기밖에 없어? 네. 1 곱하기 x가 뭐지? 1x라고 하니? 아니요. 뭐라고 해? 그럼 x 앞에 있는 수 뭐야? 마이너스 얘 x 앞에 있는 수가 뭐야? X하고요. 1이요. 1이 있는 거지. 네. 그럼 얘는 x 앞에 뭐가 있는 거야? 마이너스. 알겠어?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마이너스 2x면 개수가 뭐야? 마이너스 2. 알겠니? 네. 1이 왜 나와? 2요. 마이너스 2가 문자 앞에 있는 수가 되는 거야. 알겠지? 상수함은 뭐라고 그랬어? 수로만 써 있는 걸 우리가 상수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자, 통틀어서 한번 써보자.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 항이 몇 개니 이거 항? 항은 3개. 차수는 어떻게 되는 거니? 2차식. 자, x 제곱의 개수는 뭐가 되는 거니? 2. x의 개수는 뭐가 되니? 마이너스 1. 상수함은 뭐가 되는 거니? 4가 된다는 거. 알겠지? x분의 1 플러스 4. 항이 두 개다. 맞아, 틀려? 아니라고. 뭐 때문에? 유놈 때문에. 상수항은 4다. 맞는 거야. 상수항은 4다. 알겠습니까? 얘 1차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얘기했었던 거란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어디까지 풀었었지? 134페이지까지 문제를 풀었는데 오늘은 1차 방정식 드디어 들어가는 날이라 1차 방정식에 대해서 살짝 배우고 테스트 진행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너희들이 방정식이라는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방정식. 방정식을 알기 앞서서 그럼 등식이 뭔지 알아야 돼. 등식. 등식은 우리가 뭘 등식이라고 얘기할까? 등호가 있는 식. 등호가 있으면 등식인 거야. 등호가 없으면 식. 등호가 있으면 간단하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써볼게. 2x 플러스 1이 3이다 라고 했거든. 얘는 등식이 아니야. 등식이 되는 거야. 왜? 등호가 있는 식이기 때문에. 간단하지? 다음, 이거 최고 차수가 몇 차야? x에 대해서 여기 1이 숨겨져 있는 거라고 그랬지? 차수가 몇 차야? 그래서 1차 등식이라고 얘기하면 될까?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1차 등식이 되는 거야. 1차고 등호가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런데 요 방정식이라는 건 뭐냐면 미지수가 뭐야? 알 수 없는 수인 거지. 그래서 얘를 보통 뭐로 나타낸다고? 문자로 나타낸단 말이야. 이 문자가 참일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방정맞잖아. 아,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방정맞잖아. 방정식. 예를 들어서 요게 x가 1이라고 그래봐. 1. x가 만약에 1이다 라고 하면 얘들아 여기 집중해. x에 뭐를 넣어야 돼? 1을 대입해야 되겠지? 1을 대입하면 2 곱하기 2가 뭐가 돼? 2에다가 1을 더하니까 뭐가 나와? 그럼 이 x는 1이라는 게 얘를 참으로 만드니? 네. 해가 되는 거야. 해. 참으로 만드는 애를 뭐라고 얘기한다? 해가 되는 거야. 썸 아니야. 저기 썸 아니라고. 회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다른 말로 근이라고도 얘기해. 같은 말이야. 알겠습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x가 0이라고 해볼게. x에 0을 넣어봐. 2 곱하기 0은 뭐야? 0에다가 1을 더하면 3이 되니? 얘는 뭐야? 거짓인 거잖아. x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들어봤냐 항등식? 항등식은 뭘까? 용어 정리부터 해서 뭐 등식이야 얘도. 등식인데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야. 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미지수가 있단 말이야. 미지수. 그러니까 문자가 있어. 미지수에 어떤 수를 대입하더라도 뭐가 된다? 항상 차이 되는 식을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있을까? 자, 2x 플러스 x는 3x라고 해볼게. 이거 우리 동량이기 때문에 3x로 나오지? 근데 자, 봐봐. 여기 0 대입해봐. 0은 0이 돼. 맞아? 1 대입해봐. 3은 3이야. 2 대입하면 6은 6. 아니 뭘 넣어도 항상 만족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 이유는 항등식이라는 건 첫 번째 등호라고 그러지? 등호. 얘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걸 오른쪽에 있는 걸 각각 뭐라고 부르냐? 얘를 좌, 왼쪽에 있다 좌편, 오른쪽에 있다 우편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좌변과 우변을 합쳐서 뭐라고 그래? 양변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때 자 좌변과 우변이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 완전 같은 식으로 있는 경우입니다. 우변과 좌변이 완전 같으면 얘는 뭐가 된다? 항등식이 될 수밖에 없다고. 얘가 의미하는 게 뭐니? 여기 보지 말고 이거 의미하는 게 뭐야? 3x인 거야. 근데 3x가 3x래. 좌변 우변이 완전 똑같은 식인 거지. 우린 얘를 항등식이라고 얘기해. 알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써볼게. 2x 플러스 4가 있고 2배 x 플러스 a가 있는데 얘가 항등식이래. 항등식. 항상 등식이 성립한대. 그럼 좌변과 우변이 어때야 돼? 완전 똑같은 식이 돼야 된다 이거야. 그런데 우리는 얘를 뭐 하고 싶어? 분배법칙을 하고 싶은 거지. 분배법칙 한 번 하니까 뭐가 나와? 2x. 두 번째니까 2 곱하기 a가 되겠지? 자 봐봐. 2x 플러스 4와 2x 플러스 1가 완전 똑같아야 된다는 거야. x 앞에 2가 있고 x 앞에 2가 있고 얘 완전 똑같네? 그럼 얘하고 얘하고 어떻게 돼야 돼? 완전 똑같으면 된다 이거야. 그럼 이 a가 4가 되기 위해서는 a가 몇이면 되는 거야? 2.
2면 된다는 거야.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인 거지. 근데 이것도 항상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야? A란 말이야. A. 그러니까 좌변에는 뭐만 남겨야 돼? A만 남기면 돼. 그럼 2를 어떻게 해야 돼? 없애주면 되는 거잖아. 없애주는 방법은 2분의 1로 똑같이 곱해주면 되겠네. 그럼 2 약분돼서 좌변은 A만 나올 거고 우변은 2만 남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또는 두 번째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 자 봐봐. 요게 AX 플러스 숫자로 먼저 이렇게 해줄게. 자 2x 플러스 1과 2x 플러스 1은 뭐가 되는 거야? 쟤는 무슨 식이 되는 거냐고? 항등식이야. 저글이 똑같잖아요. 그런데 얘를 이쪽으로 다 보내볼 거야. 그럼 다 보내버리니까 우변에는 뭐가 남아? 0만 남겠지? 근데 보낸다는 게 결국 너희들이 이항이라고 배우게 되는데 보낸다는 게 등식의 성질에서부터 나왔단 말이야. 뭐 해주면 돼? 여기 1을 이쪽으로 보니까 없어졌다는 거거든. 그럼 1을 어떻게 해야 돼? 빼줘야 돼. 그럼 여기 또 뭐를 해야 돼? 1을 빼줘야 돼. 이해됐어? 그 다음 요것도 2x를 빼주면 없어지겠지. 자 얘도 2x를 빼주면 되겠지. 똑같이 좌우변에서 똑같이 빼준 거란 말이지. 그때 우변은 0이 될 거야. 좌변은 식으로 한번 써볼 거야. 얘들아 1 빼기 1 뭐가 돼? 무조건 0이 될 거 아니니 맞지? 플러스 얘를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려고 하는 거야. 공통적인 게 x가 있잖아. x로 묶어버리니까 뭐가 나와? 여기 2 빼기 2가 나오겠네. 맞아? 그러면 결국 항등식이라는 얘기는 0 곱하기 x 플러스 0은 0꼴인 거야. 뭘 얘기할까? 요 미지수 x에다가 어떤 수를 대입해봐. 어떤 걸 대입해도 0을 곱해버리니까 뭐가 나와? 0일 수밖에 없지. 거기에다 0을 더했으니까 0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좌변은 0일 수밖에 없는데 우변은 0이래. 그럼 x에다 뭘 대입해도 항상 참이 돼버리겠지. 그래서 항등식 하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좌우변이 완전 똑같다. 또는 0 곱하기 x 플러스 0은 0꼴이다. 즉 무슨 말이냐? 만약 저분과 똑같이 2x 플러스 4는 ax 플러스 3 플러스 b가 된다. 푸는 방법이 두 가지라는 거야. 자 봐봐. 첫 번째는요. 여기 1차식이고 얘도 1차식이잖아. 항등식이 된대. 좌우가 완전히 똑같다. x 앞의 수가 뭐야? x 앞의 수가 뭐야? 2. 그럼 x 앞의 수인 a는 뭐가 돼야 돼? 2가 되면 된다는 얘기라고. 그 다음 여기 상수항이 뭐야? 그럼 여기 상수항도 4가 돼야 되니까 b가 뭐 하시면 되는 거야?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된다고. 근데 다른 방법은 얘네들을 다 이쪽으로 이항시키는 거야. 이항시키면 여기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도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b 똑같이 빼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 뺐으니까 우변은 뭐가 되겠니? 0 나올 거야. 그 다음 좌변은 어떻게 돼? 분배 법칙에 의해서 x로 묶어주니까 2 마이너스 a 나오겠지. 그럼 이거 계산해봐. 1 마이너스 b 이렇게 나오겠지. 자, 이런 형태가 되는데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된다? 0 곱하기 x 플러스 0은 0꼴이 돼야 돼. 즉, 이 x 앞의 수가 뭐야? 0이잖아. 상수가 뭐야? 얘네가 다 0이 되면 된다는 얘기라고. 이게 0. 이것도
0이면 0 곱하기 x 플러스 0은 0꼴이 되는 항등식이 된다는 거지. 그럼 a는 몇이어야 돼? 2면 되는 거고 b는 몇이어야 돼? 1이면 된다는 거야. 같은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지.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강조했던 1차 방정식이라는 걸 배우지도 않은 상태에서 항상 등식의 성질은 중요하다고 했니 아니니? 네 가지가 있었잖아. 네 가지. A라는 놈과 B라는 놈이 같다라고 주어진 거야. A라는 문자와 B라는 문자가 같다. 등식의 성질은 뭐였어? 첫 번째, 여기 A와 B가 같은 놈인데 좌우에 똑같이 C라는 녀석을 더해줘도 똑같다. 이게 등식의 성질이란 말이야. 두 번째, A와 B는 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C를 빼줘도 등식의 변화는 없다 이거야. 세 번째, A와 B가 같아. 똑같은 수를 곱해도 문제가 없다. 마지막 뭐겠니? A와 B가 같은데 똑같은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변화가 없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였어? 절대 C는 뭐일 수 없다? 0일 수는 없다. 0으로 나누는 건 불가능하다고 그랬었지. 너희들이 이 등식의 성질을 자꾸 활용하다 보면 뭐가 되는 거야? 이항이라는 걸 습득하게 되는 거야. 자, E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어. 이거는 등식이 있어 없어? 등호가 있지? 그러니까 얘는 등식이 되는 거야. 좌우변이 완전 똑같니? 다르니? 아니 어려워 이게. 좌우가 완전히 똑같냔 말이야. 그거 항등식 아니야. 그럼 얘는 뭐야? 방정식인 거야. 이해됐어? 그런데 차수가 몇 차야? 1차. 그래서 이런 식을 1차 방정식이 되는 거라고. 근데 얘를 참으로 만족하는 해를 구하라. 즉 참으로 만족한다라는 게 해가 된다고 그랬지. 해를 구하라는 의미는 요 놈을 만족하는 x값을 구하라는 얘기인 거야. 이해됐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무슨 성질을 이용해야 된다고?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등식의 성질 첫 번째,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면요, 좌변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문자들만 쓰는 거야. 문자들. 우변에는 상수들만 쓰는 거란 말이지. 즉 무슨 말이냐? 이 왼쪽에 있는 건 숫자를 제외한 문자들만 모아라 이런 의미라고. 그럼 첫 번째 뭘 해야 되냐면 2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이 숫자는 없애버려야 돼. 없애려면 3을 빼줬지? 3을 빼줬으니까 이쪽에도 똑같이 3을 빼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나와? 3 더하기 마이너스 3인 거니까 2x가 낳게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 x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겠지? 이번에는 이 문자가 어디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야 돼. 여기다가 x를 빼주면 문자가 사라지겠지? 여기도 마이너스 x 해주면 되겠지? 그럼 최종 뭐가 나와? 2x에서 x를 뺐다 분배 붙이기 위해서 x로 묶어주니까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이건 없어지고 마이너스 4가 되겠지? 따라서 x는 뭐야? 마이너스 4라는 방정식의 해를 구하게 된 겁니다. 이게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 거고, 너희들이 이 등식의 성질을 계속 써먹고 활용하다 보면 이항 정리가 되는데 뭐라고? 이항은 항을 넘긴다라는 거야. 자, 얘를 넘긴다라고 했어. 등호를 넘어가지. 등호를 넘어가지.
여기 봐봐. 등식 성질 이용하니까 이 플러스 3이라는 녀석이 등호를 넘어가니까 뭐가 된 거야? 부가 바뀐다는 개념인 거라고. 자, 어떻게 돼? 2x는 얘 등호 넘어갔어. x-1이 우변에 있잖아. 등호 넘어갔네?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거고, 얘는 무슨 의미가 되는 거야? 플러스 x인 거잖아. 넘어갔어. 2x에 마이너스 x로 부호가 바뀐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항이란 말이야. 이 이항 정리는 어디서 나온 거야? 등식의 성질에서 나온 거라고. 그럼 누가 더 중요한 거야? 쟤를 알아야 돼. 등식의 성질을. 쟤를 알면 이거는 자동적으로 너희들이 연습하면서 습득이 되는 거란 말이야. 알겠니? 자, 그래서 오늘 일단 기본 문제 세 문제만 보고 유제 풀고 테스트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 기본 문제 1번 봐볼래? 138페이지. 네모 안에 가로 안에 중괄호 중간에 대괄호지. 대괄호 안에 수가 방정식의 해가 됐네. 해라는 뜻이 뭐라고? 참으로 만족하는 x값인 거야. 자, 1번 마이너스 x 플러스 4는 6. 무슨 성질을 이용해야 돼? x를 구하기 위해서 무슨 성질?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라 이거야. 얘 4를 빼줘야 돼. 얘도 4 빼줘야 돼. 그러면 우변에는 뭐만, 좌변에는 뭐만 있어? 마이너스 x만 남는다. 우변에는 2만 남는다. 근데 우리는 마이너스 x를 구하는 게 아니라 x를 구하고 싶단 말이야. 이 마이너스를 어떻게 해야 돼? 없애버려야 되겠지. 그런데 우리가 여기다가 똑같이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어떻게 되겠니? 마이너스에다 마이너스 곱하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 플러스. 근데 플러스 1x라고 쓰니? x라고만 쓰잖아. 결국 좌변에는 x만 남게 되겠지. 곱하니까 마이너스 2. 그래서 1번 틀렸어. 2번 볼까? x 플러스 5는 마이너스 7이래. 얘들아 뭘 구하고 싶다? x를 구하고 싶은 거다. 그럼 여기에 있는 플러스로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5. 여기도 마이너스 5. 맞습니까? 그럼 좌변은 x만 남고 우변은 마이너스 7에 마이너스 5가 되니까 마이너스 12가 돼줘야 된다. 그래서 틀립니다. 자, 3번 3x 마이너스 15는 자, 뭐 해야 돼? x를 구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수를 먼저 넘겨버려야 돼. 이항한다. 또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15를 똑같이 더해주는 거란 말이야. 그 다음 우리 x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3을 없애야 되겠지? 맞니? 네. 근데 얘는 항이 몇 개라고? 아니 얘가 항이 몇 개야? 하나인 항인 거야. 더하거나 빼서 없앨 수 있는 애가 아니란 말이야. 3을 없애려면 양변에 뭐 해줘야 돼? 3분의 1을 곱해주면 된다 이거지. x는 5. 틀렸어. 자, 4번 2x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12. 우리 항, 이 항을 이용해볼까? 마이너스 6이 넘어가네. 플러스 그렇지. 2x는 마이너스 12에 플러스 6이 되는 거야. 그래서 2x는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야. 다음 2라는 게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라고 하면 안 된다고. 얘는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얘는 2와 x를 곱하는 거란 말이야. 곱한 건 넘어가면 뭐가 돼야 돼? 바뀐다고 했잖아. 부호가. 곱하는 건 나누기로 바꾸는 거야. 나누는 건 넘어간다? 곱하기로 바꾸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 나누기 2, 여기도 나누기 2를 하면 되는 거야. 따라서 x는 남은 거고 마이너스 3이 된다. 알겠습니까? 틀렸어. 자, 5번 5분의 x 플러스 1은 0. 이항 해볼까요?
플러스 1을 먼저 넘겨야 되겠지, 숫자들을. 숫자 넘겨야지. 5분의 x는 마이너스 1. 다음, 얘는 무슨 의미인 거야? x와 5분의 1을 곱한 거고, 다른 말로 하면 x 나누기 온 거야. 맞아? x만 남기려면 뭐 해야 돼? 똑같이 5를 곱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x는 마이너스 5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어야 돼. 자, 두 번째 봐. 문제가 무슨 문제야? 미지수 x가 어떤 값을 갖다라도 항상 참이된다. 뭘 구하는 거야? 항등식. 항등식이 누구냐라는 거야. 자, 1번 x-2는 0이래. 얘들아, 좌우변이 완전 똑같아야 항등식이 된다고 그랬지? 좌변은 x-1이고 우변은 0. 똑같니? 얘는 뭐야? 방정식인 거야. 두 번째, x 플러스 2와 마이너스 x 플러스 2 똑같니? 아, 다르잖아. 아, 화내는 거 아니야. 강조하는 거야. 다르잖아. 똑같아? 서현이 노래는 이게 똑같이 보여? 다르지? 항등식? 아니야. 3번 x 플러스 2는 2x 플러스 2다. 똑같니? 달라요. 2x 플러스 1은 2x. 유진아, 네 눈에는 이게 똑같이 보이니? 똑같이 보여? 아니, 자신 있게 대답해. 똑같이 보이면 똑같이 보인다. 완전 딱히 뭐예요? 그거 아니야. 네. 5번 3의 x-2는 마이너스 개 플러스 3x라고 했는데, 자, 자면 뭐 해줘야 될까? 분배. 둘이 곱하면 몇이야? 3x 마이너스.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인 거지. 네. 얘가 마이너스 6 플러스 3x래. 얘들아, 덧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그랬지? 그 말은 그걸로 얘하고 자리를 바꿔봐. 똑같이 나오잖아. 플러스 3x에 마이너스 6 똑같단 말이야. 저번에 완전 똑같네. 뭐다? 얘를 방정식이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얘는 방정식이 아니야. 항등식이야. 이번 문제 3번에 방정식은 방수고 항등식은 함수래. 1번 x-1은 5다. 3. 뭐라고? 얘가 항이라고? 항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귀가 안 좋은가 봐. 두 번째 3x-1은 마이너스 1 플러스 3x다. 얘 플러스 3x지? 네. 플러스 3x지? 항. 마이너스 1 있고 마이너스 1 있는 거지? 똑같네. 항. 세 번째 2배의 x-4는 2x-8이다. 얘들아, 이거 분배 법칙 쓰면 어떻게 돼? 2x 마이너스 8. 완전 똑같잖아. 항. 네 번째 x 플러스 1과 2x 플러스 1이 같다. 아, 구분 너무 쉽지 않니? 뭐가 방이고 뭐가 항인지? 네. 어려워? 쉬워요. 쉬워. 그래서 요새 1, 2, 3